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적 전산회계 1급 첫 번째 실무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쭉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요 밑에 가장 밑쪽에 K랩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K랩 다운로드 부분에서 해당하는 실행 파일을 저장하신 후에 열기 하시거나 또는 바로 실행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 설치 방법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다 끝내셨다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실행창이 나온다면 이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할 전산회계 1급에 대한 회사 코드를 먼저 등록하신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산회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가 하나 이상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등록은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메뉴입니다. 자, 회사 등록을 처음 하실 때는 로그인 하면서 보셨을 때 여기 회사 등록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 한번 클릭해 볼게요. 회사 등록을 클릭해서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하단. 이 부분에 있는 툴바들을 먼저 알아두셔야 해요. 자, 이렇게 연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에 있는 툴바들은요,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툴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떠한 툴바들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가장 첫 번째, 종류. 종류는 해당하는, 지금 실행하는 이 메뉴를 종료하겠다. 실행 중인 메뉴 종료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도움키는 도움말입니다. 자, 도움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회를 했을 때 이거 좀 내가 좀 모르겠는데 더 알고 싶은데 라고 하셨을 때 사용 방법을 볼 수 있는 도움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는요. 코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코드를 조회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사 코드를 조회할 때 이렇게 찾기 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 코드를 찾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후에 보시겠지만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계정 과목을 조회할 때도 코드 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는 우리 F2 코드 도움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삭제 키인데요. 삭제 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사 등록이라든지 이러한 코드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삭제를 원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쇄 키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대한 인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인쇄는 각각 메뉴에 따라서 인쇄가 안 되는 메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만 하는 메뉴에서는 인쇄가 안 보일 수도 있다. 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다시 한번 재실행시켜주는 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키들은 전부 다 알고 가시고요. 다음으로 회사 등록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은요. 일단 화면상에 있는 본 메인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코드, 회사명, 그리고 구분, 미사용이라는 부분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그 코드에 대한 기본사항, 그리고 추가사항을 등록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린 반드시 코드는요, 네 자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0101번부터 9999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0102. 만약 우리가 0001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제가 0002라고 넣었지만 0001 이런 식으로 010에 101번보다 더 하이의 숫자를 넣으시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0101 이후부터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명. 회사명은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회사명이에요. 실제로 회사가 우리 이러한 이름으로 신고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세무서에 신고한 그 이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임의로 넣을게요. 자, 임의로 넣어보시면요. 여기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구분은요,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대부분 전산회계 또는 전산 세무회계에서는요, 법인 기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개인은 개인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구분입니다. 자, 다음 사용 미사용. 자, 사용 미사용 부분은 당연히 우리는 사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 회사 등록에 있는 사용 미사용 부분 그리고 회사 코드를 만드는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행을 하실 때, 우리 공부하실 때는 처음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부분 이제 좀 준비를 해보셨던 분들은 기존에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늘어요. 우리는 자격증 취득은 하실 수 있겠지만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우린 그 이후에 이거를 활용해서 업무에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분들은 나중에 취업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초 데이터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직접 등록해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사용 부분은 사용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회계 연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째로 회계보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수를 입력하는 란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 20기다 라고 하면 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자, 대부분은 12월 법인으로 12월 말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는 3월 말 법인인데요 라고 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2022년 3월 31일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또는 8월 말 법인도 있어요. 그러면 9월 1일부터로 하시면 8월 31일 여기 뒤에 있는 일자, 끝나는 일자는 자동으로 기말 날짜가 나타나니까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월 1일로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번호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요.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붉은색으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 넣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법인 등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도 잘못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맞게 기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4번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우리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정보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다음은 사업장 주소와 본점 주소가 있어요. 사업장 주소는요, 우리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점이나 본점을 뜻하는 거고요. 본점은 무조건 본점의 주소. 우리 이론할 때 회계 단위 기억나세요? 회계 단위. 자, 회계 단위에 따라서 장소별로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곳의 주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장소별로 봤을 때 본점의 주소를 항상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지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다르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업태와 종목. 업태와 종목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업태는 우리가 뭐 제조업인지 아니면 도소매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고 종목은 어떤 걸 판매하느냐라는 뜻이겠죠. 자, 주어종 코드는요.
이렇게 우리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 누르시거나 또는 F2 누르시면은 전체 업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맞는 업종을 여기에서 조회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전화번호와 팩스 등등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법인 구분, 그리고 법인의 종류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당연히 여기에서 5번 중소기업 선택하셨을 때 여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설립 연월일과 개업 연월일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 날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물론 설립일과 개업일이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폐업일. 폐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폐업이 일어난 날에만 등록하셔야 돼요. 이 폐업 연월일은요, 부가세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넣지 마세요. 다음은 사업장 동코드와 그리고 본점 동코드입니다. 사업장 동코드와 본점 동코드는 지금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사업장 동을, 법정 동을 찾아주시면 돼요. 다음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부가세 신고 시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세무서를 넣어주시는 곳이고요. 본점 관할 세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법인 구분은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합자회사인지 등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가 회사 등록의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 추가사항을 보시게 되면 추가사항에서는 부가세 방법이라든지 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회사 등록은 이 정도만 보시고요. 우리 예제, 실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248페이지고요. 지금 제가 잠깐 예로 들어서 넣어드렸던 부분은 삭제할게요. 248페이지에 있는 문제 부분을 보시면요. 주 아이나라는 회사 코드는 3000번이고요.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단기는 4기이고요. 회계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 3000번의 회사 코드를 쓸 거고요. 그리고 회사 이름은 주아이나라. 그리고 구분은 지금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법인 사업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법인으로 넣어주시고 사용료도 당연히 사용. 이 상태에서 기본사항 등록에서 지금 단기 4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4기 넣어주시고요. 2020년 1월 1일 하면 자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부분. 등록번호 우리 법인 사업자라고 써있는 바로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10581 13357.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도 지금 4번,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습니다. 110111 6848133. 대표자명은 이민호 씨네요. 이민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패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요. 사업장 주소는 지금 보니까 마포구의 토정로 29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주의하실 때는요. 9까지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9까지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도로명 주소만 넣어주시는데 이때 띄어쓰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태. 업태는 제조업과 그리고 도소매업을 같이 한대요. 1급부터는 제조업이 많이 나와요. 제조업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정 과목을 제품, 원재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원재료가 뭐였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사오는 재료를 원재료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품은 생산해서 판매하는 재고자산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했으니까 의약품 넣어주시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 또 나와 있죠. 사업장에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업종 코드가 나와 있죠. 우리 순서대로 업종 코드부터 볼게요. 자, 업종 코드는요, F2 눌러서 조회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아예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코드를 바로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자, 전화번호 마저 넣어주시고. 자, 나머지 구분에 대해서는 자, 내국법인이고요.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는 여로 해주시고 다음에 설립연월일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생략하셔도 문제 없고요. 계엄연월일에 우리 17년 1월 1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기입 내용도 전부 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폐업연월일 없으니까 패스하시고 다음 지금 용광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광동 치면은 서울 마포구 용광동 이렇게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법인 구분은 지금 주 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 땡땡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록하신 후에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저장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다음 나와서 이제 우리 만든 3000번 아이나라로 로그인 하실게요. 자, 로그인 하시면요. 이제 우리는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거래처 등록을 보도록 할 겁니다. 거래처 등록 실행해 볼게요. 자, 거래처 등록 보시면요. 거래처 등록에서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카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거래하는 우리의 매출처라든지 매입처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카드 거래처, 우리가 밥 먹은 곳 이런 것들도 다 일반 거래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은 여러분 알고 있는 은행, 은행이 가장 대표적이죠.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은행 안에 속해 있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또는 대출받은 차입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기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용카드 부분은 매입 신용카드라고 불러요. 매입 시에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시에는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회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도요. 왼쪽에는 코드와 거래처명, 그리고 우측, 오른쪽에는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일단은 코드부터 먼저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거래처는 여기도 101번부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메시지 보이시죠? 여기 101번부터 97999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건 101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겠죠. 자릿수는 총 5자리로 나타나고요. 앞에 101 앞에는 무조건 00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명 넣어주셔야 되고 거래처명은 회사 등록하고 똑같아요. 우리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등록번호로 넣어주시고 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은요. 매출, 매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등록번호가 여기 자동으로 찍힐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거래처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일반 주민번호를 가지고 거래하는 개인이라면 개인에 대한 주민번호 입력을 하시고 주민기재본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 이제 부가세 부분을 볼 때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과세죠. 과세로 발행을 했을 때 주민기재본이 찍혀있지 않으면 이러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누락이 돼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성명, 그리고 업태, 종목, 주소. 우리 회사 등록하고 비슷하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래처 코드의 다음부터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98000, 98,000번부터 98999까지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예금, 당좌예금, 차입금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상세 내용도 같이 관리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또 금융기관의 다음부터 사용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아까는 바로 붙여서 사용을 했지만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99600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붙여서 이용하진 않죠. 99600부터 99999까지 신용카드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부터 우리 실무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 아이나라의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요. 우리 상사. 자, 제가 지금 코드 안 넣고 거래처명 바로 넣었더니 자동으로 코드 생성되죠. 만약 내가 순차적으로 코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코드 부분을 비워놓고 가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9번은 1번 매출 거래처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2401 68998 그리고 대표자는 이수길. 업태는 도매고요. 의약품. 주소는요 만양로. 네,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출도 하나 있으니까 매입 하나 보면요. 여러분은 다 넣으셔야 돼요. 자, 거래처가 바로 다음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의 이름, 세경약, A 거래처였고요. 그 다음 거래처는요, 188에 이세경, 업태는 제조의 원료, 주소는요, 반란로 1348, 우선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요, 301에 정지훈 보면은 주민번호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민번호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넣으신다고 했죠? 자, 301 넣고요. 정지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매출거래처고 사업자 등록 안 하고요.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83 0208 118 이렇게 넣으면 여기 주민등록기재본 여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바뀌면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무조건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일단은 3개만 넣어보고요. 여러분은 전체 다 입력을 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3개만 보여드렸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입력을 해봤어요. 자, 다음
금융기관 부분 보실게요. 자, 금융기관도 입력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신한은행이래요. 그러면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을 그냥 넣으면 코드, 가장 첫 번째 코드 사용하니까 바로 적용되죠. 자, 그리고 보통예금. 신한예금은 보통예금이고요. 자, 보통예금에 대한 계좌번호는요, 678, 12,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겠다 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당좌예금이래요. 자,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의 차이 알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자, 계좌번호 108, 01, 그리고 456, 587, 987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계좌 1번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입력을 했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거래처 등록을 할 때 사업용 계좌라는 용어가 있으면 반드시 있는 건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신용카드 보실게요. 자,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두 개 있네요. 근데 지금 신한카드는 매입 시 사용하는 법인카드래요. 그래서 매입 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요, 우리 카드의 번호만 넣어주시면 사실 돼요. 그래서 카드 번호 5566 5566 넣어주시고 카드 종류 중요합니다. 자, 신용카드 매입 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요, 반드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용 카드. 그리고 여기에 결제 계좌. 결제 계좌는 우리 신한은죠. 신한은행 코드는 F2 눌러서 우리 주마카 등록했던 금융기관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음 우리카드. 자, 우리카드는 매출이죠. 자, 매출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요. 매입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매입 시에는 가맹점 번호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매출로 하시게 되면 가맹점 번호가 나타나요. 매출 시에는 우리가 카드사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번호를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계좌 시간 계좌번호 F2 눌러서 반영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하실 때요. 항상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코드예요. 코드를 다시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는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요거 잘못 입력했는데 이미 다른 코드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게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잘못했는데 한참 전표를 다 작성을 하다가 알아차렸다. 그러면 전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돼요. 새로 사용하고 싶은 코드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그걸로 전표를 다 바꿔주신 다음에 전에 있던 코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 만드실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에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보시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표 처리를 할 때, 전표 입력을 할 때 사용할 모든 계정 과목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안에는요. 지금 전체로 보셨을 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정 과목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족해요. 우리가 쓰고 싶은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계정 과목 코드를 만드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들 보이시죠?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들은 기본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계정들이에요. 웬만하면 바꿔 쓰지 말아라 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계정 코드명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지만 빨간색은 막혀 있어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정말 피치 못할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컨트롤 F2 컨트롤 F2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때 다른 코드 누르시면은 다시 비활성화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해당하는 부분은요, 우리 254페이지, 교재 254페이지에 함께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옆에 이제 우리 왼쪽에 보시면은 코드, 성격, 관계가 있는데 여기 관계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관계는 관계 코드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어떠한 다른 계정 과목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한테만 적용이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대손충당금 옆에 관계 코드가 외상매출금액 관계 코드가 걸려있는 걸 보이실 수 있죠? 자, 이것처럼 대손충당금인데 이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야.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또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매입 환출과 애놀인데 이게 그냥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게 아니라 상품에 대한 거야 라고 전부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실 때 특히 2번 문제 풀이하실 때는요. 이때 우리 붕괴를 했어요. 붕괴를 했을 때 일반 점표 입력에서 작성이 어떠한 코드의 연결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코드가 있는 것들은 지금 보셨던 대선충 당금, 그리고 매입 환출, 애누리, 매입 할인, 그리고 매출도 있겠죠? 매출 한입, 그리고 애누리, 할인, 그리고 또 계정 과목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겠죠.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렇게 여기는 운용자산인데요. 더 아래 내려가 보시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아까 지나쳤던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DB형,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을 사용할 경우에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립해두는 자산을 뜻합니다. 근데 이 자산의 관계 코드가 지금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329번. 한번 329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가 됩니다. 329번. 찾아보세요. 찾아봤더니, 이게 지금 퇴직연금 충당부채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은요, 퇴직연금 충당부채랑 상계해서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관계 코드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관계 코드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처리할 때 보면 우리 퇴직급여 기억나세요? 퇴직급여 처리할 때 보면은 항상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말이 되면은 퇴직연금 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실제 직원이 퇴직했을 때는 사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고, 그리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오면서 상계 처리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퇴직급여에 대한 연결 코드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관계 코드에는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계정 과목들에는요, 각각 저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교들은 일단은 외상 매출금을 좀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교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금 매출을 했을 때, 현금으로 다시 회수를 했을 때 사용하는 저교, 그리고 또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저교. 자,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와 있을 때 그 맞은편 대변에 오는 것들에 대한 저교들이 나와 있겠죠. 이때 저교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거나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음, 재고자산의 저교가 조금 특이합니다. 재고자산의 저교를 보시면요. 재고자산에서도 상품에 대해서 현금 저교, 그리고 대체 저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과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의제 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좀 생략하셔도 돼요. 전산 세무라면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대체에 타계정 대체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타계정 의로 대체액 그리고 타계정에서 대체액,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저교죠. 우리가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저교, 문제 2번에서 한 번씩은 나오는 저교예요. 타계정 의로 대체, 저기 8번. 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품은 원래 사와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오는 거죠. 근데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타계정으로 대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오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처리해서 타계정 대체를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위에 있는 저교들은요, 우리가 필수 저교는 아니에요. 꼭 넣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기 하단에 있는 저교들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필수로 넣어주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실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55페이지에 있는 실무 문제를 보실게요. 자, 실무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853번이에요. 자, 853번에 한 번에 가려면 우리 컨트롤 F키 누르셔서 여기에서 853번. 자, 이렇게 853번으로 오니까 853번이 지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건 직접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차량 리스료 성격은요, 일반 경비의 성격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영문명은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적용 부분에다가 업무용,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138, 자, 138번 전도금 계정에 대해서 소액 현금으로 계정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컨트롤 F키 누르셔서 1, 3, 8
전도금 계정이 나왔고요. 전도금 계정에 대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때 바꾸는 거 몇 번이었죠? 컨트롤 F2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전도금을 소액 현금 그리고 영문명도 패티캐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도 보시면요.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잡비 개정 과목에 다음과 같은 저교를 등록하라고 하네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잡비라고 해요. 만약 공장에서 사용하는 잡비면 우리 제조원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여러분은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그리고 공장 생산 등에 사용되는 제조 경비라고 해요. 지금 제조 원가라고 나와 있지만 제조 경비, 제조 원가 같아요. 자, 이러한 경비들은 전부 5로 시작하는 500번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5로 시작하는 제조 원가 쪽에서 잡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로 시작하는 잡비 안에다가 현금 적용 6번에 폐기물 처리비 지급 그리고 여기에서도 9번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정 과목의 적유 등록에서는요, 지금 같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대부분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빨간색으로 있는 계정들을 바꾸는 방법이겠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컨트롤 F2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가장 기초적인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매 회마다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메뉴 중에서 두 개가 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요 근래에 우리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면 거래처 등록이 많긴 했어요. 많긴 했지만 계정 과목 등록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